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한 학부모가 새 학교를 아이를 전학시키면서 네. 1000건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권익위, 대통령실, 뭐 검찰, 경찰, 그래서 학교 교장부터 다 그만두고 쑥대밭이 됐거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졸길래 네.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그랬더니 그것도 사생활 침해고 7시간 자야 된다는 게요? 그렇죠. 정서적인 학대라고 또 그것도 항의해가지고 네. 교장실에 끌려가서 선생님이 사과하고 그럴 정도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됐다고 말을 했는데 김병국 의원실에서 2020년에 내는 통계를 보면 이 조례를 갖고 있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권 침해 사례가 558건에서 442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던 인천시는 66건에서 148건으로 침해 사례가 확 늘어납니다.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권 조례가 있고 없고가 교권과 유의미한 통계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극단 선택 서초고얀 초등학교 교사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일기장엔 모든 게 버거워 숨막혀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한 그 일기장입니다. 이 숨진 교사 7월 3일 월요일 이 일기인데요. 제법 오랜만에 펜을 잡는다. 금요일에서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더하기 학생 이름 뭐 누군가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저는 사실 이 형광펜친 부분보다 마지막 부분이 더 마음이 짠했는데요.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는 이 교사의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면서 너무 힘들고 모든 게 버겁고 네, 밥을 먹는 손이 떨리면서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는 건데요. 7월 3일이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2주일 전에 쓴 그런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 기사.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갑질 의혹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 경찰 조사. 경찰이 이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갑질 의혹이 있는지 실제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딱 있고 초반에 나왔던 얘기가 진실 공방 아닌 진실 공방이 좀 빚어졌습니다. 이 교원 노조에서는 교사 노조에서는 이거는 악성 민원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주장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학폭 관련 업무를 하지도 않았고 이 학폭 신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 관련 건으로 불려간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일기장이 공개가 됐고 경찰이 이 갑질 의혹이 있는 학부모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보면 유영걸 대표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일단 일기장을 보면 뭔가 교사가 상당히 좀 힘들어했던 것만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20대 교사가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을 거다 했는데 지금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네. 뭐 편안하게 주말을 지냈는데 학교 가보니까 학교 업무가 과중되고 또 하나는 학생 이름을 썼는데 뭐 그건 뭐 가려졌습니다만은 난리가 쳐서 모든 게 다 힘들었다. 숨이 막혀서 밥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까지 흘렀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네. 저분이 저런 선택을 했다는 게 단순한 개인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크게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학교가 거의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 일체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학교가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무풍 그 계급이 완전히 교사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그걸 보여준 거다. 그 이유는 그거죠. 학교에 정치가 개입이 됐고 또 학부모가 너무 과잉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정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도 보면은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가 소송이나 이런 거 제기했을 때 교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받고 하면은 학교 교단에서 쫓겨나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한 학부모가 새 학교를 아이를 전학시키면서 네. 1000건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권익위, 대통령실, 네. 뭐 검찰, 경찰, 그래서 학교 교장부터 다 그만두고 쑥대밭이 됐거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졸길래 네.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그랬더니 그것도 사생활 침해고 7시간 자야 된다는 게요? 그렇죠. 정서적인 학대라고 또 그것도 항의해가지고 네. 교장실에 끌려가서 선생님이 사과하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거는 정말 학생 인권 조례라고 그 17개 교육청에서 6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학교의 좀 문제다.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을 정말 교권 확립을 해서 네. 모두 좀 힘을 합쳐서 할 때다. 그 논어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공자 보고 어느 사람이 제자 자로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 재상으로 쓸만하냐 그랬더니 공자가 그랬대요. 얘는 밥만 축낼 놈이야. 대신으로 해서 사람 수만 채울 놈이야. 네. 그랬지만은 자로라는 제자가 제일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이 죽고 나서 자로 먼저 죽고 공자가 슬퍼하다가 1년 후에 죽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공자가 그런 말했으면은 아동 학대나 저 차별 금지 조항에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서초의 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다. 다시 좀 모두가 좀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교육 전반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평 하나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만평. 지금 닫혀 있는 문을 엄마죠. 엄마가 문을 땅땅땅 두들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얼른 일어나. 늦겠다 학교 가야지라고 하니까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욕하고 때리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 볼까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넌 선생님이잖니. 라는 거. 애들이 욕하고 때리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 주체가 다른 뭐 학생들 중에 같이 친구들 사이에 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선생님인데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다. 개그가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라는 좀 씁쓸한 이 문구까지 밑에 같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 전반에 약간 이 교권이 떨어진 부분, 교권 추락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좀 얘기를 하고 다루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동석 위원님, 네. 요즘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출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출근이 좀 무섭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교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를 사회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죽음이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 인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앞으로도 교권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그런 침해 우려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뭐 선생님께서 벌을 주신다거나 그랬을 때 네. 이거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단 사회적으로 이제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보다도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국민 사회적인 관심과 앞으로의 학부모들의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학부모 극단으로 나뉠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겨냥한 윤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입니다. 윤 대통령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생 인권조례를 겨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럼 학생 인권조례가 대체 뭐냐 봐야겠죠? 학생 인권조례 이겁니다. 일단 서울시의 학생 인권조례를 좀 예시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등등. 네. 이런 이 학생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좀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조례입니다. 지금 17개 교육청 중에서 6개 교육청이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인권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지금 저희가 서울시만 지금 갖고 온 건데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학생 인권 조례 이게 일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개정을 해라라는 건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악성 민원의 근거가 된다. 교육활동에 침해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오늘 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교권 회복을 위해서 일단 이런 부분, 불합리한 인권조례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쳐라라는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학생 생활지도 고시 8월까지 제정,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즉시 분리, 교권 침해 사항은 학생부 기록 추진. 네, 만약에 선생님을 정말 때리는 이런 사안도 최근에 몇 건 나왔었죠. 이런 경우 아예 학생부의 기록으로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2년보다 현장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주호 교육부총리죠. 잠자는 학생도 못 깨운다. 네, 조희연. 배가 산으로 갈 수도.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학생인권조례. 이게 과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대책이 이렇게 따로따로 갈 사안인가. 지금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과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입장이 이렇게 달라야 될 사안인가. 학생 인권이라는 거와 교권이라는 게 그러면 부딪히는 상충되는 것인가? 상충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해법 찾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목소리 큰 쪽이 더 우위겠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전국에 17개 이 일선 시도교육청 중에 6군데만 지금 채택이 돼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곳이면 당연히 이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하자라는 건데 그 대접하자라고 하는 거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교사냐? 저는 이 학생과 교사가 끊임없이 지금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고 보고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손봐줘야 된다. 이게 진보 쪽의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이 만든 거니까 빨리 개정을 해라. 만약에 이런 차원이라면 그건 너무 한쪽만 본 거 아닌가. 교사와 학생 간에 그다음에 이번에 서희 초등학교 이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면에는 네. 우리 사회가 정말 단 하나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고 애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부모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나요? 성향에 따라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자기 자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만큼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양보도 안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교사에게 아주 강압적인 아니면 민원 여러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또 아이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반발하고 이러는 것도 과거 저희들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로는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나요?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같은 일을 계기로 네. 부모들, 우리 모두의 부모들이 정말 한 발이라도 조금 뒤로 발을 좀 뒤로 조금 양보를 하는 거. 이게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교육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정현 위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정부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킬러 문항 없애면 사교육 문제 해결됩니까? 학생 인권 조례 없애면 교권 문제 해결됩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마치 학생 인권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교권의 침해가 있었다. 이거는 상당히 이 문제를 호도한 그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소수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 이거야말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민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자체의 내용을 담은 인권 조례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조례를 두고서 이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됐다고 말을 했는데 김병국 의원실에서 2020년에 내는 통계를 보면 이 조례를 갖고 있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권 침해 사례가 558건에서 442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던 인천시는 66건에서 148건으로 침해 사례가 확 늘어납니다.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권 조례가 있고 없고가 교권과 유의미한 통계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개입시켰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가 학생 인권 조례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죠. 대통령실 관계자 누군지 꼭 실명 밝히십시오. 이런 해석대로라면 학생 인권 조례 이것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말, 이거는요 지방자치법규를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헌법적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 이 사례를 만드는 것말로 종북, 결국 북한이나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책임 있는 교육부의 문제를 먼저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신 의원님 요거만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교권이 추락한 지금의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것인가? 해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듯이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거기에 네.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 지금 아동학대 처벌 특별법례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으로 끌어와서 교사는 바로 학교라는 공간 안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한데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이 혼재되어 있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으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 개정을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사실 개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도 다 같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